벨기에 귀족 가문의 한 저택. 쓸모없는 계집. 어미의 출신도 천한 것을 받아주었더니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쫓겨납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대우를 예상했다는 듯 그녀는 소리 없이 울면서 사라지는데요. 몇 년 뒤 혼자 험한 세상을 헤쳐온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고 두 사람은 몇 년 뒤 결혼까지 하게 되죠. 하지만 청혼을 수락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이 여성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는데요. 과연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벨기에인 나타샤 씨가 보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 사는 나타샤 리라고 합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저는 현재 성을 바꾸고 남편의 성 이 씨를 따라 나타샤 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요. 제가 성을 바꾸겠다고 했을 때 남편이 정말 괜찮겠냐고 물어본 게 기억납니다. 서양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게 관습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남녀 평등 사상이 강해져서 결혼 전 성을 그대로 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게다가 저의 출신 가문은 귀족 가문이니 성씨마저 포기하는 건 아깝지 않겠냐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남편의 성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온전히 속하고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희 가문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가문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벨기에는 입헌 군주제로 예전보다 귀족의 권력과 사회적 특권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영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겉으로는 일반 시민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귀족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지만 몇백 년 전부터 쌓은 가문의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부유한 가문들도 적지 않으며 여전히 중요한 공식 행사에 참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상징적인 의미 또한 아직도 강력한 편입니다. 제가 속한 가문 또한 사회적 영향력을 상당히 미치고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 보낸 사연이 벨기에까지 퍼질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상황도 있으니 가문의 이름을 정확히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힌트를 드리자면 저희 가문은 수많은 백작을 배출해낸 가문이며 스포츠계와도 꽤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문 백작 중 한 사람은 올림픽 위원회로부터 훈장의 의미로 주는 은메달도 받았죠. 이 정도면 조금만 찾아보셔도 어디 가문인 줄 아실 테니 혹시나 알게 되더라도 모른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문의 위세와는 별개로 저와 어머니는 출신 때문에 가문에서 무시당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미혼모였고 저희 어머니는 술집의 웨이트리스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이고 건전한 술집이었으니 사회적으로 부끄러울 일은 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대단하다고 칭송받는 직업도 아니었죠. 가문을 신경 쓸 필요 없는 평범한 삶에 목매던 아버지가 서민적인 거리를 걷다 우연히 어머니가 일하는 술집에 들어왔던 것이 첫 만남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가문에서는 어머니를 무척 반대하셨지만 혼전 임신을 해서 아이가 생기고 아버지가 단식투쟁까지 하며 결혼을 불사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분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진짜 현실을 마주하니 두 사람은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저의 어린 시절은 늘 항상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과 조부모의 차가운 눈길로 점철되어 있었죠. 결국 아버지의 외도가 시발점이 되어 제가 10살이 되던 해 이혼했고 저는 어머니의 밑에서 키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찾아왔지만 항상 그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해 갑자기 아버지가 조부모님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편찮으셨던 어머니 덕분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언제까지나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지원해주고 대학 학비로 다 대줄 테니 함께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주 오지 않을 뿐 만날 때는 다정한 편이었던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욱더 다정했고 심지어 저를 무시하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웬일로 저를 향해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된다면서 뭔가 속셈이 있어서 저러는 거라면서 따라가지 말라고 설득했으나 결국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다시 돌아간 저택에서 저의 위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용인들도 은근 무시하는 태도가 깔려있던 예전과 달리 굉장히 공손했으며 조부모님도 사교 모임에 저를 데리고 가 정식으로 손녀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재혼한 아버지의 아내 또한 저를 살갑게 대해주고 이복 동생에게 내 누나라고 인사하라고 말했죠. 난생 처음으로 받아본 대우에 정신도 못 차리고 빠져든 저는 그들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해내고 싶었습니다. 귀족 여성으로서 매너를 갖추기 위해 들었던 까다로운 예법 수업도 열심히 받았고 조부모님이 참석하라는 모임과 행사는 아무리 피곤해도 빠지지 않았죠. 그리고 만 20세가 된 어느 날 조부모님은 저에게 한 남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가 저의 남편이 될 사람이라고 할아버지께서 귀띔해 주시더군요. 아무리 어리고 눈치가 없는 저라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순간을 위해 저를 데려왔다는 것을요. 저의 남편이 될 남자는 이미 한 번 이혼 경력이 있는 남자였으며 주변에 여자 관련 소문이 좋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무려 15살이나 많았죠. 아무리 그가 귀족 가문의 자제라고 한들 이혼 경력과 지저분한 소문을 가진 30대 남자에게 어린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는 흔치 않았죠. 그러니 얼마나 제가 이용해 먹기 좋았겠습니까? 가문에서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저를 결혼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원비와 지금의 저의 위치를 잃을까 두려운 저의 욕심이 합쳐져 결국 그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됐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시집간 저는 신혼 초부터 계속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3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제 탓은 아닐지 항상 두려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한 편이라 피곤하면 생리를 한두 달씩 건너뛰곤 했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는 엄격하고 남편은 무관심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는 것만이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저는 제발 생명이 찾아오길 빌었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시댁은 저를 병원에 강제로 끌고 갔고 저에게 배란 장애가 있다고 하더군요. 보수적이고 엄격했던 시댁은 당장 아들과 이혼하라고 노발대발이었습니다. 치료받아서 꼭 아이를 낳겠다며 매달렸지만 그들은 불임인 며느리는 필요 없다라고 저를 내쳤습니다. 이혼당해 버려진 저는 아버지가 계신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부모님은 차갑게 대하며 이젠 다시 이 저택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내쫓았습니다. 쓸모없는 계집. 어미의 출신도 천한 것을 받아주었더니 그때쯤에는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신 후라 제가 의지할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취업이 너무 늦어지지만 않는다면 생계유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몇 달 정도 취업할 곳을 알아보다가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법률사무소의 소장은 40대 후반의 한국계 변호사였습니다. 억양을 들으니 원래부터 벨기에에 살았던 것 같지는 않았고 이민 온 케이스 같았어요. 그는 일개 직원일 뿐인 저에게 아주 친절했습니다. 새 집을 구할 때도 많이 도와줬고 저조차도 잊고 있던 생일날을 챙겨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저 마음 따뜻한 사람의 호의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제가 일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그는 저에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저랑 20살도 넘게 차이 나는 남자였지만 마치 동갑내기처럼 말이 잘 통했고 외적으로도 매력적인 남자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와 연애를 시작했고 몇 년 동안 좋은 감정을 지속하며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가 저에게 결혼을 원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반인들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사는 이들이 흔한 유럽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아무리 벨기에에 오래 살았어도 전통적인 한국 남자였습니다. 저는 어렵사리 입을 때 과거를 털어놓으며 임신하기 어려운 몸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어렵다고 말했죠. 이렇게 말하면 그가 결혼을 포기할 줄 알았어요. 한데 놀랍게도 그는 아이는 입양하는 방법도 있는데 무슨 문제냐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미리 말하지 그랬냐고 했죠. 결국 그와 저는 정식으로 식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었지만 정말 마음이 맞아 결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 2달쯤 되었을까요? 몸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남편과 만나고 나서는 심신이 편안해졌는지 몰라도 최근 몇 년간 생리 주기가 규칙적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계속 생리를 안 하고 있었고 자꾸 헛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죠. 이전에 아이를 낳지 못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설마 임신일 거라 여기지 못하고 그저 아픈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저에게 임신이 의심되니 한번 산부인과에 가보라고 했고 놀랍게도 임신 2개월이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기간을 계산해보면 신혼여행 때 임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신혼여행 이튿날 제가 몸살이 났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피임 없는 잠자리만으로 임신이 되었단 소리였어요. 전 남편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저는 그때보다 나이도 많아 정상적인 여성들도 임신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30대였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저의 배란 장애와 함께 이 일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는 남편을 데리고 와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남편의 검사 결과는 무척 놀라웠습니다. 50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정자 나이가 20대 후반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자의 수나 정자 운동성, 기형 정자의 비율 모두 나이에 비해 월등했습니다. 또한 의사 선생님께서는 배란 장애가 난임의 원인이 되긴 하지만 무조건 임신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치료받고 나서 임신한 사례들도 많다고 말씀해 주셨죠. 시부모의 폭언으로 아이를 낳지 못한 쓸모없는 여자란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던 저는 그 말을 듣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처럼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현재 저는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어 남편과 함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본 건데 아이를 못 가진 건 저의 배란 장애도 있겠지만 남편의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댁의 저택에 있을 때 유일하게 친하게 지냈던 고용인 중 하나와 우연히 길거리를 가다 재회했는데요. 전 남편의 재혼 후 뒤숭숭한 집안 분위기에 질려 일을 관뒀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씨가 문제인데 자꾸 밭을 탓하니까요. 결혼을 3번이나 했는데도 계속 애를 못 낳으면 누구 탓이겠어요. 물론 진짜 진실은 무엇인지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의 남편과 뱃속 아기한테 충실하기에도 바쁘니 지난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만 나아갈 거예요. 한국 남자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벨기에 여성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언제나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해 주세요.